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5월 23일 현재 4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 시간외에서 한 6% 정도 상승 중입니다. 제가 지난번 CPI 라이브 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의 변곡점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 주식 투자 해보시면은 최근에 정상적인 종목들 거래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증시에서 뭐 하고 있냐, 미국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유독 많이 들리고 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미국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만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주식이 따라서 급등한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주요 종목들 조금 이따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반도체는 그 이후에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뭐 현대차라든지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고 있어요. 현대차 작년에 오르고 또 자동차 부품주 작년에 오르고 이제 1년 지났거든요.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다음번 옵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상방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는 연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매도 현재 재개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우량주들이 아직 바닥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수소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폭락주입니다. 폭락하고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화장품주 폭락하고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은 완전 폭락주 중에 엔터주가 조금 올라줬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정도 이외에는 무슨 뭐 전력 관련주, 원전 관련주 아니면 테마주죠. 뭐 구리 관련주 이런 테마에 연동된 종목들 몇 개만 움직이지 일반적인 종목들은 움직이지가 않고 있어요. 거의 그게 정상입니다. 거의 10개 중에 8, 9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옵션 만기에 상방을 작업해 놨는데 현재 시장에서 코스닥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중심에 2차 전지가 나설 수도 있고 왜냐하면 더 이상 바닥에서 그 아래쪽으로 일방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가지 않은 바이오 제약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비정상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우량주들 반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저평가 우량주, 최저점 바닥 주식 그리고 지금 이 가격에서 어떻게 안 올라갈 수가 있지? 라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다릴 건데 어차피 기다릴 거고 이 종목 수익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화장품주 오르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래서 그것도 막 떨어져 있을 때 저는 화장품주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우량주들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또 금세 중소형주는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대형주 같은 경우는 10% 오르고 5% 몇 번 오르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인내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오늘 짚어드릴 거고 또 HLB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보증권에서 하한가 광클릭해서 수익 먹고 튀었다고 그 기사 나왔길래 택도 아닌 소리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에 부터 하종 출발한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오늘도 18%나 위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위로 움직일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었고 그게 6개월 또 아니면 8개월, 10개월 뒤에 다시 승인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좀 있다가 우상향으로 가기 위한 밑작업이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패라는 뉴스도 나왔었고 우리가 허위 사실을 또 유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안 갖고 있을 때 그 종목이 망해야 내 기분이 나아지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식 차례 반드시 오는 거는 틀림없고 그 종목 안에서 확실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종목이 가야 되는데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떨어지고 그러면은 뭔가 좀 거래가 팍 터지면서 급등을 해야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들 이 종목이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꾸준히 좋다고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럴 수 있어요. 이거 갈 것 같은데 또 비싸조가 간다고 했는데 바닥권에서 근데 어차피 이 종목은 저평가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 요행 바라고 말씀드린 종목 없어요. 뭐냐면 요행이라는 건 되지도 않을 종목 갖다가 택도 아닌 종목을 갖다가 뭐 이유도 없는 종목을 우리가 뭐 느닷없이 뭐 급등을 하는 걸 노리는 건 요행인 거고 가야 할 종목인데 바닥에서 계속 안 가고 있다는 건 기회인 건 확실한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기다린 종목이라면 그 종목에 대한 기다린 이유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 잃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증시 거래량이 없습니다. 요새 코인 가고 미국 주식 가고 해서 한국 증시 많이 뜨신 분들도 많아요. 오늘 미국에 대한 제 생각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 차리시고 원래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대신 파이팅이라는 댓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CPI 발표되고 나서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됐을 경우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속스죠. SQQQ죠. 정말 많이 떨어졌죠.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오르면 오를수록 폭락하는 게 SQQQ고 반도체가 오르면 오를수록 폭락하는 게 SOXS 반도체의 3배짜리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에 이 구간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종목에 대한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지난번 라이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바닥 종목 찍은 종목 중에 NC소프트 뭐 요런 것들 뭐 CJ ELM 그리고 넷마블 그리고 뭐 LG 생활건강 요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아모레퍼시픽 요런 것들을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퍼시픽 올라가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죠. 쭉쭉 올라가는데 10년 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 대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10년 만에 돌리는 종목이죠. 요번에 바닥에서 10년 만에 바닥에서 돌리는데 올라가는데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고 NC소프트를 왜 예시를 들었냐면 요렇게 바닥권에서 형성되다가 요런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근데 요거 말고도 예시 들 종목이 많거든요. 요런 식으로 한 번 더 요렇게 내려오는 구간에 해서 신저가를 한번 갱신을 하게 되면은 횡보 이후에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SOX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한 5일에서 10일 정도는 기다려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밑에서 횡보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이번에 SOX는 바닥 대비했을 때 저는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신고가 추가적인 상승 막 올라가게 되면 저평가 우량주 또 미국 엔비디아가 올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안 오른 거 많습니다. 달라요. 근데 엔비디아조차도 어느 정도 쉬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버린 분들 많아요. 이거 예전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9만원에 샀으면 2,500원인데 이게 남은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아예 휴지예요.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환호성이 있는 상황 CPI도 잘 나오고 엔비디아 떨어질 일이 없고 미국 반도체 끝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타이밍에 신저가를 한 번 더 경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잘 보고 계시다가
요번 하락 파동이 여기서 요게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급락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추가적으로 지금 258900이거든요. 258900.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걸리면서 횡보라도 들어가면서 다시 21선을 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하락을 만약에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잡는다면 그 하락 파동에서 주가가 좀 SOX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요 파동을 정확하게 적중을 했었어요. 급등 50%짜리를 적중을 했었고, S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바닥권을 121선 돌파 못하고 바닥 한번 다시 갱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바닥에서 자리 잡고 21선을 다시 만날 때 큰 돈을 저는 넣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을 하방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미국 시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틀린 적이 없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거 완전 깡통된다고 매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시황만큼은. 그래서 반도체든 나스닥이든 현재 그러면서 차트를 볼게요.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한 6% 정도 올라 있어요. 근데 이번 상승 파동이 여기 신고가를 돌파해서 위에 좀 머문다 할지라도 여기 100만원 이상, 이제 그 액분화한다 그랬죠? 그쵸? 여기 뭐 이제 1000, 7100 여기 돌파를 했거든요. 그냥 쉽게 100만원이라고 칠게요. 이건 97만원이라고 치고, 이번에 이제 가격 10분의 1로 되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면 여기서 머물다가 오른쪽에서 꺾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할적으로 요번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왔을 때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고 쉬어가는 구간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구간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실적도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다음번 분기에도 이거 이상으로 실적이 또 나와야 되는데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반도체입니다. 이번에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구간에서 이런 파동이 또 나와야 되는데, 미국이 반도체가 폭등을 했던 파동이 또 나온다기보다는 여기 구간은 신고가를 뚫었을 때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쭉쭉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밀리게 되면 쌍봉에서 꺾이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가 지금 5천을 넘어서서 5126,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기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서 그렇지 나머지 종목들이 또 팍팍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현재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 꺾이면 나머지 것들 다 떨어지느냐?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반도체가 이렇게 폭락할 때 그때 바닥권에서 2차 전지가 돌려버렸고, 미국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른 섹터가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밑작업을 그리고 있는 자동차 섹터라든지 바닥 우량주들이 넘쳐납니다. 한국도.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보면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한번 폭락 먹고 지금 반등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고점 넘지도 못했어요. 근데 코스닥은 제가 1000포인트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1000포인트도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약바이오가 됐든 낙폭과대 우량주가 됐든 건설이 됐든 다른 경기 민감 섹터가 됐든 그렇게 될 종목들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평가이기 때문이에요. 중국 경기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코스닥은 여기서 크게 밀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없다고 보여져요. 종목들 위치를 보니까 코스닥은 이 위치에 있는데 아예 신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많아요. 맨 보는 종목만 봐서 그렇지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면은 최근에 급등하는 거, 그날 급등하는 종목만 검색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대다수가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한번 돌릴 수 있겠구나. 그쵸? 그러면 여기에 2차전지 관련된 섹터도 굉장히 많고, 코스피 마찬가지죠. 지금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2700인데 작년 대비했을 때 100 올랐어요. 100. 미국이 저만치 올라갈 동안에 한국 증시 오른 게 없어요.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도. 그러면 이 기간에 어떤 거를 올려야지 지수가 올라가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2차전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오른 거 없어요. 항상 요새 또 거의 막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대비했을 때는 정말 또
처참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강하게 뚫었어요. 맞습니다. 여기가 요번에 올라갔는데도 각도상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한 번 밀리는 자리예요. 항상 그랬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오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횡보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경쟁에서 약간 뒤처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코스피 지수 그대로, 자, 월봉상으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간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요번에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이 기간에, 이 구간에, 이 밑바닥에 있는 이 기간에, 여기 지난번처럼 요렇게 이 기간에는 매집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번에 인내하셔서 신고가를 다시 노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한번 볼까요? 이오테크닉스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죠? 오른쪽 날개에서 신고가를 딱 치고 지금 뭐 반도체 뭐 엔비디아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쵸? 반도체라고 가는 게 아니죠. STI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갈 거면은 빨리 갔었어야 되거든요. 이수페타시처럼 이런 식으로 빨리 달리고 여기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STI는 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STI는 무조건 여기서 내려간다기보다 만약에 120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거는 여기 위에서 산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리스크 관리 가격을 120일선으로 보시면 되시고,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다. 테스트 계속 내려가고 있죠. 최근에 올라가는 건 유니테스트가 좀 올랐어요. 그것도 남들 안 갈 때 계속 폭락하다가 요번에 급등하고 또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쵸? 주성 엔지니어링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밑에 매물대예요. 현재 쭉 올려놓고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야 가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야 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반도체가 지금 보면은 사면수익일 것 같은데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얼마 전에 일진, 다이아 바닥에서 순식간에 더블을 쳐버렸죠. 이거 역대 최저점에서, 그쵸? 그리고 두산 퓨어셀 언제 올라가나요? 지금 수소 관련주에서 바닥권에서 이것도 전에 물어보셨을 때 괜찮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범한 퓨어셀이라든지, 이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전, 며칠 전만 돌아서도 이건 거의 쓰레기 종목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화장품주처럼.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건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이런 것들이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가 지금 있죠. 그럼 현대차가 지금 중심을 잡아주는 신고가를 또 쳤습니다. 저는 28만원, 30만원 이것도 거기 이상 신고가 갈 수 있다고 늘상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매도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린 게 현대차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실은 그냥 지금은 단기간에 올라서 또 뭐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면 눌릴 수도 있는데, 이게 중심을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현대차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또 쉬고 있는 현대 모비스 같은 애들이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조정 이후에.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현대공업 지금 이런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어제 한번 급등하고 자리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그렇게 올랐던 작년에 경창산업, 작년에 그렇게 올랐다가 지금 제자리로 내려오고 이 밑바닥에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를 하거든요. 경창산업도 한 2,200원 3월 달에. 아, 이건 안 돼. 그랬더니 이게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붙는 거예요. 바닥권에서는. 싸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뭐 동원수산도 작년에 그랬었나요? 아, 동원금속이었나요? 이것도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서현이화, 화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하나도 안 움직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DY도 그 안에서 1번 주식으로 보는 거죠. 현대공업하고.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붙으면 한 번에 일단 10에서 20% 쏘고 거기서 쉬는 가능성이 높아요. DY 같은 종목, DY 파워 가지고 있는 DY 같은 기업들이죠.
DI 파워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주 제가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DY 같은 기업이 지금 그런 움직임 나오고, MS 오토텍이 오늘 바닥권에서 한번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MS 오토텍 보실 때, MS 오토텍은 오늘 일단 거래량이 120만 주 나온 거는 매우 좋다고 봐요. 왜 올라가냐 하면은 세계 최초로 해서 뭐 유료 해외 유명 논문 표지 선정됐다고, 기존보다 더 100배 오래 쓴다. 탄소 섬유, 뭐 그린 수소 대량 생산해서 미국 화학 회지 표지 논문 선정됐는데, MS 오토텍이 탄소 섬유와 강화 복합 소재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곳이고, 핫스탬핑 관련주라고 했고, 이번 1분기 분기 순이익이 500억이 넘어요. 심지어 명신산업에 대한 지분 가치에서 1000억씩 벌다가 명신이라는 군산의 그 공장 때문에 500억을 까먹어도 순이익이 500억이에요. 명신산업도 지금 완전 바닥에서 안 가고 있는 비정상 종목이죠.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사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8천억이에요. 시총이 지금 몇 천억씩 벌어요. MS 오토텍. 이번 1분기는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 500억 나왔어요. 순이익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년에 영업이익 2천억씩 나오는 회사예요. 군산 공장도 이제는 적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주가가 안 갔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 오늘이 일단 시작점이 되는 거고, 일단 여기 그 원래 박스를 그려갔던 이걸 이탈시켰던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없어요.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들어 올려줘도 이 5천원 것만 안착되게 되면 5천원이 시작점이 되면서 6,400원 돌파되면 7, 8천원 아니면 그 이상도 강하게 갈 수 있는 바닥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공업도 사상 최대 실적, 뭐 DY 사상 최대 실적, 배당 다 주고, 이런 게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SL 같은 기업들 이제서야 조금 자리 잡아가고 있죠. HL 만도 같은 기업들은 완전 막 쓰레기 가격에서 이제 한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추세를 바꾸는 건 자동차예요. 또 완전 밑에 있는 종목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조금 이따 요거 말씀드리고 2차 전지하고 뭐 바이오 요런 것들 좀 봐드릴게요. 건설하고. 왜 그러냐면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현대위아 같은, 또 조지아 공장 수혜주 현대공업, 예전에 조지아 공장 나왔을 때 상 때리고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년 저점을 항상 강조드리죠. 그래서 아까도 LG 생활건강이 아니라 그 아모레퍼시픽을 10년 저점으로 10년봉, 5년봉 찍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 이거는 10년봉 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어요, 위가. 근데 코리아 FT가 10년 저점에서 올해, 작년 10년봉 거래량 나오고 올해 지금 100% 이상이 떴죠. 이게 지금 10년봉에 올라갈 때 한 달 만에 이런 식으로 왕창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게 PHA가 그런 방식인 거예요. PHA. 자, 10년봉이에요. 10년 떨어지고 나서 10년봉에 연봉상으로 10년봉 파란색을 찍고 거래량 증가되고, 올해 지금 작년보다 덜 올랐죠. 이런 애들이 한번 치고 올라가면 순식간에 또 이 PHA도 거래량만 붙어주면 기관도 들어오고 신고가 강하게 칠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한국 무브넥스는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너무 올라가지고. 이것조차도 지금 아예 거래량이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오르면 항상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점 영역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지, 떨어지면 절반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이런 그 PHA 같은 흐름, 요런 거, 코리아 FT 같은 흐름, 요런 걸 노려주는 거죠. 10년 저점에서.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10년 저점에서 10년봉을 찍고 지금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번 타이밍에 삼성중공업이 조정 나오고 21선을 다시 탈 때 요런 것들을 모아가면 삼성중공업이나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것들이 조선기자재라든지 조선주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작년부터 실적이 적자가 났던 게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올해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은
삼성주고 해운주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해운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HM 현금 너무 많아요. 실적도 좋습니다. 매각량으로 한번 오른 거 말고는 또 하반기에 매각량이 나오겠죠.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게 또 HMM 결국 매각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럼 HMM이라든지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저점에 있지는 않아요. 오르질 않았습니다. 보면 실적 엄청 좋은데 대한해운 실적 엄청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하이브, JYP, 엔터 이런 애들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조금 고개 들려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게임주에서 넷마블 같은 기업이 최근에 조금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게임주 안에서. NC소프트도 그렇지만. 이런 애들이 지금 이게 낙폭과대 반등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갈 때 크게 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가 돌리면서 반도체 종목 안에서 강하게 치는 거는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정도만 세게 달렸고, 한미 반도체조차도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고 박스를 이탈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고점 영역에서 계속 매물 소화하면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오른 다음에 빠지질 않고 있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엄청 올라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막 오른 다음에 이제 뭐 무조건 좋아 한미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이게 손실이 또 많이 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박스 21선을 확실하게 이탈시키는지 여부를 보시고 대응을 하고, 올라가면은 뭐 추세를 좀 더 본다든지 이런 전략이 저는 바람직해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10년봉에서 강조드리는 종목도 LVMC 홀딩스, 이것도 10년봉에서 이 보시면 연봉 10년봉에서 5년봉 거래량 증내고 10년봉에서 아직 이게 급등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요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순식간에 2배, 3배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10년봉 저점도 저점인데 KR모터스 매각을 했고, 그 KR모터스 매각 작업이 들어갈 거고, KR모터스에 대한 전환가액을 자꾸 낮추는 게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게 852원인데 이번 유상증자로 지금 25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 전환 시켜버리게 되면 여기 돌려줄 돈도 없는 상황에서 부채 줄어들고 주식 전환하게 되고 매각이 굉장히 흥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 부분 설명드리겠고, LVMC도 10년봉 저점에서 올라가는 것 중에 제가 아주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요것도 요번에 저는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런 밑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한번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가서 털고 올라가는 물량 매집의 흐름이 저희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 2%씩 떨어지면서 요번에 치고 올라가면 정말 세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도 이제 보면은 움직이는 게 사실은 무슨 뭐 노브랜드 이런 것, 이게 참 신규 상장주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신규 상장주를 이런 식으로 거래를 시켜서 시초가부터 이런 식으로 땡긴다. 이거를 누가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상장되어 따상도 아니고 그 이상으로 땡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HLB는 지금 하종 이때 갔을 때 다음날 점한가 간다는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영상 올린 거거든요. 그 이후로도 반등이 좀 들어가서 그래도 한 20몇 프로 반등을 했죠. 근데 이틀 전 영상을 보세요. 유튜브에 무슨 교보증권 광클로 800억으로 풀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HLB 대응망만 이틀 전에 올려놨었어요. 여기에 이제 HLB라든지 LVMC 홀딩스 그리고 2차전지 자세하게 항상 설명드리니까 요 영상 보시고, HLB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격적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든지 횡보를 해놓고 그냥 사놓고 내가 다음번 승인될 때 기다린다고 한다면 지금 밑에서 모아가는 게 맞아요. 왜? 항상 승인 6개월 전부터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그 폭등한 가격만큼 아래로 밀었잖아요. 최근에 단타 들어간 사람 손절 다 했고, 지금 단타 들어간 사람들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오르면 매도 들어가거든요. 어제 그제 사서 오늘 오르면 정리하고. 그런 기간이 조금 지속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V자로 막 급등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은 가격적으로서는 이 밑바닥에서 있을 때 차라리 사놓고 다음번 승인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보면은 등급만 남았다. 그리고 간암 신약 도전에 대해서 오늘도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불발 원인 이런 부분들 오늘 나오고, 자신감 재차 강조 이런 얘기하면서 승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시간에 좀 빠지고 있어요. 시간에선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갑작스럽게 장중에 좀 급등을 했다가 개인 매수가 들어가면서 장중 단타 물량이 좀 손절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HLB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밀리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밀리게 됐을 경우에 단타로 보시는 분 말고는, 밀리고 나서 만약에 뭐 여기서 뭐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10에서 20%씩 왔다 갔다 하니까 만약에 4만원 초반대로 온다. 그럼 그때 딱 하고, 예를 들어서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단타 칠 거야 하시면 단타 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다음번 승인을 기다려 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차라리 떨어졌을 때 횡보 이렇게 들어갈 때, 아니면 조금 밀리더라도 그때 모아놓고 올라갈 때를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승인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간암 신약이 정말로 이 허가가 되면 우리나라의 경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글로벌 최초 항암 신약이니까. 이건 그냥 신약도 아니에요. 항암 신약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리보세라닙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받겠다.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가 정말로 여기 오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재심사를 받겠다는 방침이고, 이 부분 논의 일정은 6개월, 뭐 길면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이 간암 세부적으로도 글로벌 3상을 추가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엄청납니다. HLB가. 주가가 이렇게 높은데. 그리고 시총이 거의 이번에 5조 날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는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올라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패라면은 끝도 없이 내려가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다음번 승인을 기다려볼 수 있는, 다음번 승인 기대감에 대한 상승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절 물량, 미수 물량, 단타 물량, 손절을 받아서 만약에 밀린다 할지라도 4만원권 여기 초중반권에서는 또 신규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차피 내려오더라도 버리는 물량. 그러면 거기서 또 세력들은 받아서 다음번 승인 기대감으로 또 땡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HLB는 대응하시면 되고, 셀트리온 전에도 말씀드렸죠. 연말에 대한 나스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거를 보고 이 밑에서 차라리 모아가는 전략이 낫다고, 셀트리온은. 그리고 이런 JW 중해제약 같은 기업들이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동구바이오 제약의 추세가 좋아요. 주가는 올랐지만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LVMC 홀딩스 때문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CMO 약이라든지 복제약품 이제 공장 짓고 있죠, 라오스에. 그런 매출도 앞으로 늘어나고 다른 회사도 인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게 추세를 타는 종목이 있어요. JW 중해제약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우량주 중에 JW 중해제약 모르신 분 없을 테니까, 요런 기업들은 지루할 수는 있어도 올라갈 때는 한 달 급등, 그리고 쉬는 거예요. 쉬었을 때 해놓으면 또 이런 파동이 반드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JW 중해제약이. 그래서 저는 JW 중해제약을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안에서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아니면은 또 앞으로 또 이제 계속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성장주라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오르는 건 근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건설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CT에서 60% 확률로 연내 2번이나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이게 시티에서 60% 확률로 연내 2번 금리 인하. 그러면 이게 이번에 내린 게 끝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져요. 그리고 엔화도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항상 말씀드릴 때 원화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돈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동결했지만 미국이 계속 올릴 때 우리나라는 동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지, 선제적으로 미국 올릴 때 따라 올렸던 데는 미국 안 내렸는데 지금 내리고 있는 나라 많아요. 근데 그게 만약 달러 강세 꺾이게 되면은 너도 나도 금리 올립니다. 미국 눈치 보는 것도 어느 정도지, 전쟁이 좀 소강 상태가 되면 아마 진짜로 달러가 아마 약세로 바뀔 거예요. 소비자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원화 같은 경우 약세보다 엔화 약세가 더 심했고,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될 때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저평가 우량주, 그리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sek터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내리면은 미국 망한다, 이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반도체가 쉬어갈 거고, 그런 막상 내리게 되면은 내린다고 급등을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쉬어가겠죠. 하지만 금리를 내린다 그러고 하나도 수혜를 안 본 섹터들은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저는 건설 섹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제가 대우건설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랑 현대건설하고, 그리고 뭐 HD, 뭐 현대건설기계, GS건설이나 삼성물산은 좀 올랐다 떨어지는 거고, DLENC 이런 애들이 아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건설 붐 한번 일어날 거예요. 태양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멀쩡한 건설사 엄청 많습니다. 부채도 없는 기업. 그래서 제가 재건전에서 부채 제일 없는 거 DY 파워하고 이거 갖고 있는 DY, 그리고 대창단조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부채 아예 없어요. 대창단조는 당장 여기서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가도 상관없는 기업이에요. 예전에 재건 기대감에 급등을 했던 종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없는 뭐 수산중공업, 뭐 한미글로벌, 예전에 급등했던 거 유신, 이런 애들은 항시 관종에 넣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현대, 에버다임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에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수주를 많이 받을 때 또 인건비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제가 알아보니까 대구 쪽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 서울 쪽은 신고가 쓰는 데 많습니다. 거래량 늘어날 거예요. 다른 지역이 올라가면 서울 중심이 올라가면 또 서울 외곽도 올라갑니다. 그게 자재값, 인건비 때문에 분양가에 반영이 돼서 그렇거든요. 부동산은 폭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대신 부동산 가격이 쉽사리 안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빅3 안에서 브랜드 네임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빅3거든요. 그래서 GS건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이제 4등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은 아마 7,000원은 우습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내를 하는 거지 요행을 바라고 대우건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보고 팔고 싶지도 않아요. 오래 기다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 그쵸?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찾아드리는 거고, 또 원전 설계라든지 해외 쪽 수주라든지 넘버원이에요, 대우건설이. 그래서 하루 만에도 주가 급등해서 10에서 20%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이 3,655원은 정말 다시 못 볼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건설이 여기서 만약에 오르게 되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윗단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7,000원 그 이상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가 좋을 거고, 그렇게 될 때 중소형 건설사는 또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건설사 3개 합쳐도 웬만한 2차전지 기업보다도 시총이 낮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실적 안 보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우건설은 꼭 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안에서는 저는 이 포스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번 만기 때 작업이 들어가고 옵션 만기 그런 포지션을 보니까 상방 작업이 많이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지수를 땡길 수 있고 반도체가 쉬어갈 때 우리나라 지수를 땡길 수 있는 거는 2차전지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바이오도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세게 볼 종목이 포스코홀딩스, 40만원 아래의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여기에 같이 있고, LG화학도 같이 있고, 성일하이텍, 세비캠 다 이런 애들이 지금 슬슬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이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제가 CPI 발표할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려달라, 그 이후에 조금만 거래일수 기다려달라, 그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조금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루 만에 반전 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하면 너도 나도 사고 서로 추천 나옵니다. 버리라고 했던 사람도 갑자기 매수하라고 돌변하는 게 이 포스코홀딩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 기관들 쓸어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분을 54에서 27까지 낮춰놨는데 한 30몇 프로까지만 올리더라도 우습게 50만원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매도 금지 연장됐어요. 이제는 거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엔 더 좋아질 거고 지금 다 반영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주 중에 솔로엠, 여기가 이제 인수 이야기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버리고 장난을 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솔로엠, 이것도 저는 이번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알짜배기 기업이 솔로엠이고, 전기차 충전이면 전장이면 하는 건 LG전자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쉬어갈 때 LG전자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차 전지하고. 그래서 LG전자가 아마 이번에 오를 때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종목들 버리라고 하는 분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차 전지 버리라고 하는 분은 이딴 건 뭐하러 하냐, 미국 주식 하라. 그럼 지금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올라가면 어떡해요? 싼 건 아는데 안 움직인다고. 그럼 기다려야죠. 안 되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LG전자 탑픽 중에 탑픽 무조건 봐야 될 종목이에요. 저는 딱 두 종목이라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 하는 그날까지 현대차하고 LG전자는 계속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G전자는 적어도 13만원은 갈 수 있다. 아무리 못 가도 11, 12만원 갔을 때 우리가 그때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까지는 빠르게 도달된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J가 올라가고, CJ 제일제당이 최근에 올랐었고, 음식료, 농심 이런 애 올라갔는데 삼양식품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CJ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은 상황인데, CJ CGV 올리브 네트워크스 재평가가 지금 결과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CJ CGV는 아예 장기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오른 다음에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적어도 이번 파동에서는 제가 10,000원, 8,000원에서 10,000원, 왜냐하면 유상증자 물량이 내가 1,000주 갖고 있으면 1,200주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횡보가 긴 거거든요. 근데 올리브 네트워크스 재평가를 하게 되면 무조건 되는 게, 올리브 네트워크 재평가 받을 CJ가 최저가에 재평가 받았어요. 아니 영업이익 1년에 500억 벌면 시총 4천억 줄 수 있는 거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은 CJ에서 현물출자 나머지를 책임질 거라고 보고 있고, 11,000원에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4천억 막 6천억씩 물려있는 데가 12,000원이에요. 이게 가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는 당연히 이 종목은 강력 매수 구간에 보고 있고, 올라갔을 때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식으로 오를 거예요. 아시아나 IDT처럼 이런 식으로 뜬금급등 들어가고 내려왔다가 또 뜬금급등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추세 아마 만들어서 한 파동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다가 호재가 딱 나오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상치고 쫙 올랐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려갈 수 있는 종목, CJ CGV가 1등입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큰 수익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8,000원 만원에서 막힐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회사가 완전히 턴하고 있는 데가 CJ CGV예요. 국내는 독점이고. 맞죠? 그래서 CJ CGV 꼭 보셔라. 그리고 올라갈 때 보실 수 있으면 올라갈 때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거는 무슨 호재 나와서 올라가면은 당장 20% 올리고 VI 걸리고 뭐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요거에 대해서는 보시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소화되고 나서 얘가 또 SK 이노베이션처럼 신저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유상증자 받고 나서 반절되고 지금은 SK이노베이션 바닥일 수가 있는데 롯데케미칼처럼 유상증자 받고 나서 반토막 나고 또 뭐 있어요? 제가 제넥신 전에 말씀드렸죠. LV랑 할 때 제넥신 말씀드렸어요. 유무상증자 받고 이거는 당장에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이 확실되는 게 없다. 거기서 또 반토막 나잖아요. 근데 CJCGV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 부채가 완전히 줄어들고 회사가 완전히 성장하는데 완전 최저가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두세 배 오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장기로 본다면 저는 15,000원 이상도 저는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격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일단은 한 파동을 노린다. 최소 8,000원, 8,000원에서 만원 파동을 노린다고 했을 경우는 지금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새 진짜 종목들 거래량도 없고 막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뭐 아니 뭐 거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터질 때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최근에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 안에 단 하나도 제가 요행을 바라고 하는 종목은 없어요. 대박을 노리고 하는 종목은 있죠. 제가 항상 LVMC 말씀드릴 거나 나머지 또 뭐 포스코 그룹 다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LG전자, 대우건설 오래 기다리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오래 기다렸는데 이 종목이 안 가는 이유가 이 상황에서 또 시간이 더 걸리고 전쟁이 또 심해지고 또 금리가 안 낮아지고 또 무슨 뭐 태형건설 일이 터지고 그렇지만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고 그런 가치를 나중에 반영받았을 때 두세 배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자꾸 무슨 전쟁이라든지 CPI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저평가 우량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장주로 보고 있는 게 저는 LVMC 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금양같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봤어요. 금양은 어쨌든 대충 보더라도 4,000원에서 저기 20만원 가면 50배입니다. 1억 넘으면 50억 된 거예요, 고점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금양을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블럭들이 자꾸 나오니까 차익 실현하는 그 대주주 물량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광산 개발이 잘 되고 이럴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시총이 5조가 넘어요. 그쵸? 근데 이게 오른 거하고 실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실적은 흑자로 바뀌겠죠. 광산 개발 되니까. 그런데 여기 이런 식으로 40배가 오르는 기업들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매각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 바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게 왜 한 달 만에 10배가 올랐느냐? 이정재 씨가 전환사채 이런 투자에 들어갔다. 이정재 씨, 정우성 씨. 그래서 10배 오르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르든 말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호예수 풀릴 때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상으로 갈 수 있는 건 매각이라든지 전환사채예요. 또 그러니까 금양은 광산이죠. 여기는 매각이죠. 여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예전에 뭐라 그랬죠? 매각 HLB에. 또 노터스 관련된 HLB 바이오스텝 요런 게 이런 게 예전으로 따지면 매각 인수에 인수 10배씩 오르는 게 또 전환사채로 올라가는 거는 EV 첨단 소재 한 달 만에 10배 가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뭐 광산이라든지 전환사채라든지 그게 예전에는 제가 HLB 그래서 한 거예요. 2019년도에 10배 올랐을 때 한 달 만에. 이게 지금도 HLB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이때 HLB는 정말 세게 얘기했을 때거든요. 이때 하족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전환사채 이거 주식 전환하려면 그때 7만원 가야 된다. 그 이상 가야 된다. 2만원일 때. 그랬더니 그게 20만원까지 한 달 만에 간 거 아니에요. 두 달 만에. 10배. 그리고 지금 리보세렘 승인 기대감으로 5년 만에 다시 신고가를 한번 찍은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환사채 작업이라든지 매각 요쪽 그리고 성장 바이오 들어간다든지 무슨 뭐 성장 광산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LVMC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KR 모터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물론 있어요. 그 황금전환사채라 그러죠. 이런 게 여기에 투자한 회사가 3,500만 주예요. 852원으로 바꿔줬어요. 여기서 가격이 멀지가 않아요. 원래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KR 모터스가 유상증자를 한 건데, 이거를 지금 자꾸 가격을 낮춰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지금 KR 모터스가 올해 매출이 늘어나요. 대만 쪽에 대한 수출도 늘어나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대림 오토바이 다음 2등입니다. KR 모터스가 중국의 제남징치라든지 대만 쪽 수출하고, 전기 오토바이 정부 수주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이거 100년 된 회사예요, KR 모터스가.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주가가 뭐 1,500원만 돼도 여기 주식 전환 이 세력이 하게 되면은 여기는 부채가 또 300억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 부집 700억에 매각 내놨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이거 자꾸 가격 낮춰줘서 여기 엑시트 시켜줄 수 있게끔 뭔가 작업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회사 좋아지죠. 그래서 LVMC가 100% 유증을 참여했잖아요. 여기에. 알겠죠? 여기에 LVMC 홀딩스 오세영 대표가, 오세영 대표는 지분 10%, KR 모터스는 LVMC 36% 갖고 있어서 지금 7%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LVMC 지분이 매각이 되게 되면 500억에서 그 이상 정도 LV한테 돈이 들어와요. 오세영 대표도 돈이 생기게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작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본 잠식은 이미 끝났어요. 작년에 해소됐다고 기사 나왔죠. 이번에 유상증자 감자 진행됐죠. 요런 거에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게 EV 첨단 소재예요. 자, 감자 때렸죠. 그리고 요렇게 하다가 주가 폭락하고, 여기 유상증자 상장되고 나서 10배 올랐는데 10배 올라버렸죠. 이게 감자 유증 이후에 KR 모터스가 지금 이게 기관들 털었죠. 기관들 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매도 이제 거의 없어요. 앞으로 첫날 나온 것만큼, 왜냐하면 이게 750원 유증이기 때문에 30원이든 먹고 정리한 기관 물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전에 EV 첨단 다 설명드렸잖아요. EV 첨단 소재 요거 급등하기 직전에 기관들 여기 다 털었죠. 최저점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LVMC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유상증자 상장되고 기관들 왜 다 터냐, 먹고 튄다, 그거 물량 소화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더블까지 가는데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2.3배 오르는데. 지금 KR 모터스가 유상증자 상장이 됐어요. 횡보를 조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정식적으로 어제는 공매도 어제 오늘 칠 수 있는 거고, 유상증자 상장되기 전에 이틀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상장이지만 이미 상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돼서, 만약에 지난번 여기 거래량이 터졌던, 상장됐는데 이 유상증자 상장되기 전보다도 가격이 없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유상증자 상장되기 전보다 거래량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오르면 이 거래량 이상 나오고, 요번에 상장됐을 때 거래량 이상 나오고 20일선 탈 경우에는 1,5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뭔가 다이나믹한 뉴스가 나오면 매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KR 모터스 매물로 내놨잖아요. LVMC가 공장도 내놓고 땅 부지도 내놓고. 그러면 흥행을 하게 되면 엄청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력의 엑스트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LVMC는 요거에 대한 호재를 안고 가겠죠. LVMC가. 왜? 그래서 지금 밑작업을 오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LVMC 영업이익은 적자 아닙니다. 그리고 LVMC가 실적 발표 작년에 뭐 100억, 200억씩 적자 순위 계속 나왔던 게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KR모터 손상차손 손실, 환차손 손실,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가 덜 나타나고, 라오스 깁, 우리나라 환율처럼 깁이 계속 약세였는데, 미국 금리 내리게 되면은 미국 화폐 말고는 다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미국은 전쟁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엔화 최저가, 위안화 최저가,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LVMC는 매출이 2배, 3배도 늘어날 수 있어요. 자동차로만. 왜? 차가 원래 내가 5천만 원 샀던 게 1억 5천이에요. 근데도 LVMC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 LV 실적이 꾸준하게 작년에 몇백억의 적자 났을 때도 계속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성장을 해야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판매량 늘어나고 여기에 지금 코코넛 스타일하고 LSM,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고 현대차 날아가고 있고 카카오랑 같이 또 사업하죠. 그러면 라오스 카카오톡 그리고 이마트에서 매출 엄청 늘어날 거고 라오스 이마트 편의점 2,000개까지 만든대잖아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거기에 전기차 충전, 베트남 실적, 그리고 KR 매각, 그리고 광산 개발 준비하고 있죠. 2년째. 그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LVMC가 올라갈 이유들을 찾아서 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결과를. 그래서 여기 뚝뚝이 이것 때문에 코콕 익스프레스 이것 때문에 라오스의 CJ 대한통운이 됐고 라오스 카카오 T가 된 이유는 이 3륜 자동차 말고 전기 자동차 말고 전기 여기 이 옆에 택시 있죠. 이것도 LV가 합니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택배 사업하죠. 라오스 쿠팡이 됐고 그걸 여기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NSM에서. 여기 실적 좋아진다고 얼마 전에 또 기사 나왔죠. 이거. 여기서 라오스 카카오톡 만듭니다. 여기 대표이사고 라오스 장관이에요. 온라인몰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여기 장관, 차관이 여기 국무총리 아니에요. 장관하고. 라오스 매출의 20%, 영업이익의 그 세금의 20%를 LV가 담당하고 있고 현대차가 지금 사상 최대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이 저렇게 높은데도. 거기다가 그래서 현대차가 이 LSM에 투자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게 이 코코넛 살로에서 카카오톡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코코넛 살로 현대차, 기아차, AI 연구소 지분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라오스에 이제는 이커머스 시장까지 장악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쇼핑몰, 대형 쇼핑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다 몰려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광산 개발이 지금 하고 있다. 여기 찾아서 보여드렸잖아요. 글로벌 광산 상장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LV 와서 하고 있다고. 이거 그 내용 아니에요. 자, 모든 것들은 지금 준비가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도 많은 분들 보시면은 여기가 주가를 폭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는 그 매수 호가에 매도를 왕창 걸고 많이 집어던지게 되면 따라 던지는 물량을 흡수하는 거예요. 폭락을 시킬 때는 LV는 한 번에 밀어버립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특정 가격에 14만 주로 매도가 나갔거든요. 근데도 이게 주가가 올라 있는 건데 작정을 하고 오늘 매도를 한 게 외국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할 데가 없다고 이제. 아마 내일이나 쯤에서 외국인들 또 한 10만 주 매수 들어오면 휙 오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적 기대감으로 오른 게 없고 LV가 이제 KR모터스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탈출이 되면서 오세영 회장 인도차이나뱅크 지금 11% 있는 거 말고 1,900원짜리 물량이 전환사채가 또 있어요. 여기에 KR모터스 말고도. 그럼 그건 최소 4, 5천원까지는 날아가야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럼 부채 또 줄어들겠죠. LVMC. 영업이익 잘 나오겠죠. 자산은 7천억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요행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LVMC는 왜 LVMC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적자하는데 찍었을까요? 더블도 잘 가고 50%도 잘 오르고 블락들 때리고도 왜 바로 회복했을까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자가 났는데 이렇게 주가가 잘 가려고 하는 고점 근처에 있는데 1억이라도 흑자가 나게 되면 LVMC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적 기대감 때문에 하나도 오른 게 없는데 이 가격에서 며칠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뺏어갔어요. 여기서 한 달 동안에 밑작업을 그려가고 요 밑에 내려왔다가 지금 아직 급등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가 이제 확실한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고 2,700원 돌파하면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가격이고 여기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2,700원 돌파되면 한 번에도 3,000원 넘어갈 수가 있고 신고가를 바로 도전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또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단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무슨 뭐 없는 내용 지어낸 거가 아니라 다 좋은 내용만 있어서 왜 이렇게 좋은 기업이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LVMC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 죽여가지고 물량 다 뺏어갑니다. 오늘도 왕창 털렸어요. 근데 그 물량이 막판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좀 변곡이라고 보고 있는 게 왕창 때리는 게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수량 딱딱 맞춰서 아니 던지면 다 사갑니다. 5만 주든 4만 주든 이런 가격에 밀 때는 어떻게 미나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연봉상으로 10년봉 돌파되고 100%짜리가 안 떴죠. 그래서 제가 코리아 FT 그리고 PHA 이게 연봉 10년봉에서 돌리는 패턴 아니에요. 삼성중공업 이런 흐름이에요. 올랐다 하면은 작년보다 더 오릅니다. 딱 지금 그런 연봉의 출발점에 있어요. 여기서 작년에는 42% 올랐지만 저는 올해는 100% 이상도 오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봉 엔벨로프 볼린저 하한선 찍었고 주봉상으로도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부터 좀 집중적으로 좀 더 보시고 700원 돌파되면 거래량 들어온다고 보고 있어요. 하도 털려가지고 외국인들 매도 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려면 회사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질 이유밖에 없는데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는 건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만약에 이게 좀 잘 되면 많은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LVM 정말 잘 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이유밖에 없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대주주가 또 3년 동안에 1200억 사놓은 거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뭐가 주가가 올라야 여기 대주주도 차익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라오스의 삼성전자고 라오스의 정주영, 라오스의 현대차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의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방비행의 이마트, 꼬꼬, 현대차, 기아차, 뚝뚝이, 택시 다 장악합니다. LVMC가. 그래서 편의점 매출 때문에 직원도 이제는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까지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동구바이오제약이랑 의약품 판매해, 이뮤니스 바이오, 세포치료제, 뭐 지미션, 메사코 컴퍼니, AI, 인도차나 은행 갖고 있어. 뭐 이거는 무슨 뭐 KB금융, DB금융 아니 저기 대구은행 다 LV 때문에 거기 가서 은행 진출했잖아요. 라오스에. 그래서 이마트까지 진출한 마당에 LV랑 하고 싶은 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웃을 수 있는 날이 곧 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그런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작업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고 지금 딱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일부터 좀 강하게 또 내일 또 실적 발표 다음 주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건 대주주의 의지, 회사의 의지하고도 연관이 있고 회사에서도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구간 2660원 확실하게 보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력, 대우건설 강력, 그리고 MS오토텍 오늘 그나마 한 번 올랐지만 이제부터 거래량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CJ, CGV, LG전자 하나도 우리가 안 좋은 기업 없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 단 한 개도 요행을 바라는 종목은 없어요. 지금 우량주들이 안 가고 있는 게 10개 중에 8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LVMC가 그래도 활짝 웃을 수 있는 또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말 바꾸지 않아요. 자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저는 적어도 말 바꾸지 않고 이유에 대한 설명과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소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영상 많은 도움 된다. 구독, 좋아요 버튼 지금 눌러주시고 불사조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